주면은 사료를 주시는 거예요? 물고기 나오잖아요. 얘. 현재 나오는. 우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이 물이 이제 배드로 가는 거죠. 식물한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 물속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뿌리예요. 이 정도 되면 뿌리가 굉장히 건강한 뿌리죠. 저희는 이제 이 물속에도 지금 산소를 넣어주고 있어요. 우리 거는 다른 그 채소들보다 보관 기간이 한 3배 정도 오래 가요. 어떻게 그 3배나 오래 갈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네, 우리 채소는 질산염이 한 3분의 1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네. 부드럽지만 저직은 치밀해요. 한 달에 한 2톤 정도 나와요. 2톤이요? 네. 근데 판매하는 것은 거의 한 45% 정도 판매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55%는 요양원에 기증을 해요. 3군데 요양원에 지금 기부를 하고 있어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여주에서 물고기와 채소를 키우고 있는 김홍지라고 합니다. 올해로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연구원 기간까지 하면 한 14년, 5년 된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크게 해서 농사를 지은 것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요? 예. 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네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상투를 만들어서 이제 이 상투를 가지고 파종을 이제 하는 곳인데 지금 상투 파종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씨앗을 넣어서 이제 파종을 해서 이제 갖다 넣는 것이죠. 여기는 육묘장이에요. 이 육묘장도 이제 실제로 아쿠아포닉스 물 가지고 그대로 육묘를 하는 거고, 이 온실 안에 있는 것은 겉에 비닐하우스만 빼고 나머지는 제가 다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드시게 된 거예요? 일단 아쿠아포닉스는 육묘를 해준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육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가 육묘를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이 한 동이? 여기 육묘장은 한 15평 정도 되고, 네. 농장은 전체 다 해서 한 400평 정도. 그 연중 재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연중 재배죠. 한 10번 정도 해요. 10번 정도? 요거는 이제 8월 14일날 파종을 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 3일 된 거 이게. 싹이 튀었네요. 날짜별로 쭉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달 동안 육묘를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이 광을 써서 키우는 것보다는 태양광 받고 키우는 게 제일 우리 먹거리 건강에도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육묘할 때만 여기서 이제 하고, 실제 이제 키우는 것은 밖에서 또 한 달 정도 키우죠. 이렇게 해서 심은 거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제 정식을 해서 이제 저쪽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 뭐예요? 여기가 이제 양어장이에요. 네. 물고기를 키우는 것이고, 여기 이제 메기가 지금 메기 키우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여기 수조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좀 들어와서 여기 300kg가 들어있어요. 5년 정도 큰 거죠, 여기 메기는. 엄청나게 커요. 메기만 300kg가 들어있는 거예요? 와. 그런데 여기에는 2022년도에 들어온 좀 더 젊은 애들, 10,000마리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금붕어, 물고기 종류 많은데 왜 메기로 하신 거예요? 메기가 제일 편해요. 온도 편차가 많거나 pH가 많이 변화되더라도 잘 견뎌요, 얘들은. 그리고 입이 크잖아요. 밥을 우리가 아침, 저녁 2번 주는데 사료를, 저녁에 무슨 일 있을 때는 아침에 한꺼번에 그냥 하루 거 다 줘도 돼요. 그 편해. 근데 금붕어에다 이런 것은 중간중간 계속 조금씩 줘야 돼요.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면은 사료를 주시는 거예요? 물고기 나오잖아요, 얘. 현재 나오는 거예요. 우와, 힘이 세네요. 엄청나게 커요. 네. 와. 요거는 이제 그 유동상 요과조라고 하는데, 암모니아를 갖다가 질산염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 여기 보통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이 물이 이제 배드로 가는 거죠. 식물한테. 그러면 관을 통해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저기에 관이 있죠? 저기에 지금 물이 저쪽으로 오는 거예요. 네. 이쪽으로? 네. 지금 이 미생물 물로 쓰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일반 수경재배하고 틀린 것은 거의 우리 토양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거기다 또 제가 또 저만의 기술로 또 더 추가시켜서 토양과 비슷한 원소들이 한 60여 가지 이상 원소들이 들어가는 그런 채소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농약에 중독된 적이 있어서 절대 나는 농약을 쓰지 않겠다. 나는 친환경으로 하겠다. 지금 벌써 50년 전 일이지만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그때 중독돼서 3일 만에 깨어났죠. 그 이후로는 빈혈이 있어서 차도 못 타고 체육 시간에 운동장도 못 나가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절대 앞으로 내가 농사를 지면서 농약을 쓰지 않겠다. 바로 이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농약을 안 쓰고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런 거를 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기본 엔지니어고 과거에 이제 대기업 연구소에서 있다가 농업을 제가 공부한 것은 한 25년 정도 됐어요. 농업용 제가 비료를 개발하면서부터 농업 쪽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수경재배 공부를 했죠.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이제 다 유럽 채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샐러드 할 수 있는 채소고. 몇 종 정도 키우시는 거예요? 현재는 12가지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 물속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뿌리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뿌리가 굉장히 건강한 뿌리죠. 잔뿌리가 많고, 우유빛이고. 저희는 이제 이 물속에도 지금 산소를 넣어주고 있어요. 이게
여기 산소요? 예, 산소 발생기로. 그 여기 이제 여기 내부에 있는 것들 전부 이게 유기물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깨끗이 청소해버리거나 미리 걸러가지고 다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양분인데. 이거는 한 며칠 정도 자란 상추예요? 여기서 한 일주일만 더 키우면 이제 완전히 크죠. 요거하고 저거하고 크기 차이 나잖아요. 크기 달라요. 저게 한 2, 3일 차이예요, 저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천천히 크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빨리 커요. 그 우리가 지금 한 2일에서 3일 간격으로 계속 파종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순서가 지금 2일에서 3일 간격으로 전부 있는 거예요, 계속. 재배 기간은 한 어느 정도 돼요? 여기서 이제 20일에서 25일 정도 키우고, 육묘장에서 이제 한 달 정도 키우고. 키로당 얼마 정도 해요? 저희는 이제 지금 키로당 일반 그 인터넷 판매는 거의 2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는 제가 키로당 15,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희 1년 내내 가격이 똑같아요. 똑같게 할 수가 있어요, 균일하게? 우리 농민들도 농업도 그렇게 돼야지. 왜 그 맨날 저 들락날락하고 온도 가격이 엄청나게 막 떨어질 땐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을 제가 정해요. 제가 정해서 제가 파는 거지. 가격을 시장에 맡겨놓게 되면은 수시로 올광다리 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쵸. 예측도 못하고. 네. 그래서 우리 걸 구매하신 분들도 예측이 가능한 거죠. 본인들도 항상 우리는 그 가격이니까. 이거는 뭐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노메인이에요, 노메인. 로메인. 예, 근데 노메인은 사실 이 수준집하고 여름에는 잘 안 커요. 저희 여러 가지 같이 키우다 보니까 그 계절별로 네. 잘 크는 게 있고 잘 안 크는 게 있고 또 병충해도 잘 걸리는 게 있고 잘 안 걸리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네, 계절별로.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병충해 잘 걸리는 것도 그냥 키우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것만 보면 알잖아요. 그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병충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로 약간 예, 테스트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차광막이라든지 이런 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다 온격으로 제어도 되고 또 온도에 따라서 제어도 되고. 핸드폰으로 제어하시는 거예요? 핸드폰 이런 것은 이제 원격 제어고, 이게 핸드폰 제어 안 들어, 지가 자동으로 제어가 돼요. 다 세팅을 시켜놓으면은. 이제 어디 놀러 가 있는데 갑자기 옆에 눈에서 농약을 한다 하고 연락이 와요. 네네. 그러면 이제 원격으로 창문 강제로 닫아야죠. 그런 것들이 편리하죠, 이제. 그런 것도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를 못해요. 이런 스마트폰이 되어 있으면 저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거의 캠핑을 가요. 제가 오토 캠핑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 왜냐면 이제 농장에만 붙어 있어 계속 있으면은 네. 그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네. 거의 캠핑을 가죠. 아, 그래요? 예, 그래야 농장을 좀 떠나 있으니까. 네. 한 달에 한 2톤 정도 나와요. 2톤이요? 예. 근데 이제 판매하는 것은 거의 한 45% 정도 판매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평당 4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55%는 요양원에 기증을 해요. 요양원에 기부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다들 그 거의 생을 마감하실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우리 맛있는 상추도 먹어봤으면 좋겠다. 세 군데 요양원에 지금 기부를 하고 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수경 재배하는 작물로 토마토나 뭐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잖아요. 네. 왜 상추로 작물을 선정하신 거예요? 이런 채소류가 제일 잘 맞아요. 아쿠아포니스하고. 여기 400평은 시설 비용 다 해가지고 한 어느 정도 들었어요? 모든 전기시설, 모든 시설을 제가 직접, 베드 같은 것도 다 직접 제가 저 혼자서 다 만들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들었어요. 네. 그렇지만 아마 직접 하신다고 하면은 네.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시설비만. 처음에는 하루에 뭐 한 봉지, 두 봉지 이렇게 나갔어요. 그거를 2년 정도 지나니까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게 2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전에 한 10여 년 이상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갈 방향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내가 산을 올라가는데, 등산하는데 지금 80% 지점에 와 있는지, 20% 지점에 왔는지 내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한 20% 지점밖에 안 와 있는데도 자기는 100%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정확히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꾸준히 그대로 간 거죠.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그 판매 부진하고 할 때 세계적으로 있는 아쿠아포니스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실험을 해봤거든요. 네. 초창기에 막 실험을 할 때 그 물고기 똥을 뭐 둥둥 떠 있는 거를 뭐 바켓으로 한 100개씩 막 퍼내고 그랬어요. 네. 뭐 그런 과정을 수없이 거쳤죠. 그러니까 처음에 과정은 지금 하라고만 다시 못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완전히 다 만들어져 있고 완전히 안정화된 물이 된 거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후배 농업인들 이제 이렇게 양성을 할 때에는 물이 물려가지고 바로 갖다 배양만 하면 되니까 굳이 고생할 필요가 없죠. 그럼 그 안정화된 물에 저 메기가 싼 양분 같은 게 전해지면서 상추가 이렇게 잘 클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가족들은 따로 안 도와주세요? 가족들은 따로 살아요. 아, 따로 살아요? 네, 농장에는 저 혼자 있고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자기 직장이 있으니까 그럼 적적하진 않으세요? 괜찮아요.
아니, 가까운 데 사니까 네. 뭐 보고 싶으면 보러 가면 되니까. 이렇게 전부 다 버릴 것들을 다 통하고 다 같이 갖고 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수확을 해서 이제 바로 다듬죠. 아, 그렇게 잘라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거는 다른 그 채소들보다 보관 기간이 한 3배 정도 오래 가요. 어떻게 그 3배나 오래 갈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이제 우리 채소는 일단 질산염이 한 3분의 1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네.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부드럽지만 저직은 치밀해요. 병균들이 훨씬 적기 때문에 네. 빨리 상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이제 매출이 한 1억 6,800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농자재도 하고 있는 농자재가 뭐 한 9천 정도 한 것 같고, 제가 개발한 그 비료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발한 정식판, 저 정식판 제가 개발한 거예요. 아, 뭐 이제 금형을 만들어서 여기 보면 내 전화번호 써져 있어요. 그렇네요. 이것도 개발할 때 네. 이 부분을 전부 3D 프린터로 전부 만들어서 재배를 해보고 그리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네요. 네. 그래서 어떤 생각하시면서 연구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생각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한다. 저는 문제가 발생하면 네. 뒤로 도망가지 않고 네. 그 문제를 해결을 해요. 어, 끝까지. 도망가는 사람하고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 녹음을 한 사람들도 문제가 발생하면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네. 도망가지 말고 네. 거기 부딪혀서 해결을 하면서 꿋꿋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농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게 있을까요? 그 새로 농업을 시작하려면은 기존에 하는 방식 똑같이 해가지고는 안 돼요.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기술력도 더 있고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 해야죠. 다르게. 자기만의 그런 블루오션을 좀 찾아가지고 해야지 남들과 똑같이 하거나 남들 항상 뒤따라다니면 안 돼요. 농업을 배울 때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를 정한 다음에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무조건 달라붙어서 하세요. 그러면 거의 성공을 해요. 근데 본인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뚝 떨어져서 혼자 가서 한다고. 그러면 절대 거의 다 실패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키우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사람들을 옆으로 가서 하면은 거의 다 성공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우리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좀 더 좀 책임감을 좀 갖고 그다음에 좀 철학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반 우리가 상업적으로 돈만 벌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진짜 이게 친환경을 해야 되겠다. 사람에게 바른 먹거리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좀 책임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책임감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철학이 명확할 때 진짜 바른 먹거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돈을 쫓다 보면 돈이 도망가니까 너무 돈만 쫓지 말고 바른 먹거리 만드는데 우리 전부 다 한번 이력을 해봅시다. 네. 직업의 달인 묘주 아쿠아폴스 농장 파이팅!